자,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광복 직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국내외 정세 그리고 6.25 전쟁까지 빠르게 알아보자. 힘들어. 자, 회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이로 회담. 그리고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까지. 카이로 회담은 1943년,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이렇게 있고, 이 내용만 간단하게 슥슥슥 알아보겠습니다. 장제스가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한인 애국단에 폭탄 던진 사람 누구 있었어? 이봉창하고 윤봉길 있었지. 그 둘의 활약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조선 좀 고마운데 독립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영국도 오케이 한 거지. 그래서 이 회담의 의의는 한반도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했다. 그 다음은 얄타 회담인데, 얄타 회담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카이로 회담, 두 번째는 포츠담 회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독일에 관련된 얘기야. 독일 항복. 그리고 소련이 이때까지는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소련이 연합국의 편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 의사를 확인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제 협상 같은 거 없어. 너희 그냥 무조건 항복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일본에게 유리할 법한 교항이 하나라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무조건 항복이라는 거는 너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너희는 나한테 졌어 라는 말을 하게 된 거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다. 카이로 선언은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지? 한반도 독립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재확인됨으로써 한반도의 독립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후에는 38도선이 분할 점령됩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이 말로만 설명할게. 38도선이 분할 점령이 되는데, 이제 소련이 이제 얄타 회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미국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해서 점령하자. 한반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점령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너무 작게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TMI가 하나 있다면은, 그때 당시 미국하고 소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소련은 처음에는 39도,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도 우린 오케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8도? 그럼 우리야 영토 넓어져서 개꿀이지 하고 그 소련이 사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건준이라고 부른다. 건국준비위원회니까. 아까 뭐가 있었지? 19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다. 근데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건준이 결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위원장은 아까 설명했던 여운형, 부위원장은 안재홍. 전국적으로 전국의 지부, 그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살짝 그런 거임. 그 내내치킨 평창점 뭐 이런 거임. 건준 평창점, 이런 평창 지부, 이렇게 조직을 확대를 하고,
참고로 1945년 8월 16일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 해방 바로 다음 날이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지은 거고. 근데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중요한 위치니까 우리가 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끼리 스스로 정치하고 스스로 경제 발전한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안이 꼽겠지 해가지고 미 군정이 불인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TMI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1946년인가 그 정치 성향 테스트를 했어. 그 전 국민한테 미국이. 근데 거기서 사회주의가 70%가 나온다. 그 설문은 되게 간단했어.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했는데 사회주의에 표가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자본주의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거지. 근데 왜 굳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냐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자본주의 체제였거든. 일본이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러니까 경험해본 게 일본의 자본주의밖에 없으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사회주의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세력은 다 북으로 넘어가고 남쪽에는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이거 그냥 TMI로 재밌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소군의 진주,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미국은 남쪽에 진주를 해. 언제? 9월 9일에.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통치하는 군정이 설치가 되고 소련은 북쪽에 들어오면서 38도선 경계로 8월 26일에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분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남북을 그냥 왕래하고 자연스럽게 넘어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1948년, 49년쯤 돼서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철조망도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간의 왕래가 어렵고 이때부터 이산가족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 때 특히나 많이 발생을 했지만 독립운동과 귀국 및 정당 결성. 남한에는 김구, 이승만, 북한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의용군 김두봉, 그리고 북한의 첫째 돼지 김일성까지 귀국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아까 말했듯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적법한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김구, 이승만 등은 임시정부 소속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거는 한반도의 이제 남북 문제 그리고 일본 잔재 청산 문제 등등 이제 아직 한반도에는 문제가 많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일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에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 그리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대신 통치를 하자. 라고 그냥. 근데 사실 보면은 신탁 통치보다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결성하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었거든. 근데 동아일보, 아까 동아일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저기 문맹 퇴치를 위한 분화로드 운동을 했다. 어쨌든 간에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는 거야. 미국은 즉시 독립을 시켜주겠다, 한반도. 근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오보가 나면서 그때 당시 한국에 있었던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좌익은 원래 이렇게 삼상회의를 반대하다가 나중 가서 삼상회의를 지지하게 되는 지지파로 돌아서게 되고, 우익은 끝까지 반탁, 그러니까 삼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면서 좌우 대립이 심화가 된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좌우 대립. 아, 목 아파.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 하게 된다. 자, 넘어가서. 자, 별로 안 남았어. 내가 힘들어, 내가. 53페이지. 한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자, 남한에서 이제 원래 통일정부를 구상하려고 김구 선생님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남한에서만 일단 총선거를 하기로 일단 마련이 됐고, 최초로 보통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선거였고 200명을 선출을 했어야 되는데 198명밖에 현실이 된다. 198명밖에 선출을 하지 못해. 왜냐면은 제주도가 그때 이승만이 벌였던 4.3 사건, 4.3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2개 선거구가 무효로 되면서 198명이 기본적으로 선출이 됐고, 1년 후에 제주도가 다시 한번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아내게 되면서 200명의 정족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재헌국회라고 하면, 재헌절 하면 뭐야?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 헌법을 만드는 국회, 그러니까 첫 번째 국회가 구성이 돼서 헌법을 제정을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번에는 아까 보통 선거처럼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승만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을 하게 된다. 첫 번째 대통령 누구?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자,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3년 후인 1948년 반민족 행위특별처벌법을 제정합니다. 처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으로 이제 줄여서 반민특위가 결성이 돼.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그때 당시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친일파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귀엽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활동 기간을 단축시켜서 해체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친일파 처벌이 잘 되지 않았다. 별로 성공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청산이 사실상 실패했다.
자, 그리고 그 1년 후인 1945년 45년이래 49년 미쳤나 봅니다. 드디어 농지법이라고 해서 토지 개혁을 하게 되지. 유상 매수, 유상 분배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들여서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야. 북한은 남한보다 조금 더 먼저 토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무상 매수, 무상 분배였습니다. 되게 사회주의 국가다운 정책이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냥 뺏은 다음에 농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했다.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사고. 가구당 농지 소유의 상한선은 약 9,000평 정도로 제한을 둔 거지. 그리고 지주제가 몰락을 했다. 이거의 중요한 내용은 지주제가 몰락을 했다는 점인데, 지주제 하면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어? 봄이 있지. 지주가 있고 그 땅 중간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있고 그 밑에 소작인이 있는 거였지. 근데 그 질서가 붕괴가 되고 소작인이 직접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를 짓는 방식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작농의 반대말인 자업농이 증가를 했다. 이 정도로 농지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한국전쟁. 이거는 간단하게 알아볼 거야. 일단은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이었어. 장제스가 이끄는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었는데 이제 좌익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잡게 되고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다. 배경 첫 번째, 중화 인민공화국이 선포됐다. 1949년. 북한이 전쟁 준비를 이제 슬슬 하는 거야. 아, 이때야말로 통일할 때구나.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중국은 유엔군과 미국군이 참전을 하면은 우리도 군대를 보내겠다 하고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우리 첫째 돼지 일성이가 신이 나가지고 전쟁을 선포를 한 거지. 아, 그 전에 미국 에치슨 라인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만이 있다. 그리고 일본이 있고 여기 동남아가 있다. 미국이 태평양을 사회주의로부터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직접 이런데 침범하면 우리가 똑같이 참전한다 라고 말한 게 미국의 에치슨 라인인데요. 그때 당시 일본을 포함하고 한국은 포함하지 않고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지? 브루나이? 이런 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딴에는 그때는 줄 건 줘지. 줄 건 주고 니네 가지고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곳만 방어한다 여가지고 김일성이 그걸 보고 그러면 미국군 참전 안 하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너무 그랬다. 어디 한반도 그리기 전. 한반도였어? 자,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다. 언제?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38도선이라고 치고 북한군이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공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국군은 북한군의 공세에 속절없이 밀리게 되고 이승만이 어디로 피신을 한다? 대전으로 피신을 한다.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연설 같은 방송이 있는데 성대모사 하긴 좀 그렇고 뭐 서울 시민들 분들 안심하십시오. 서울은 뭐 지켜지고 있습니다. 막 그랬는데 전쟁 3일 만에 서울 함락됐습니다.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대구 그리고 부산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에티오피아 등등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고 의료 지원 등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륙작전 중에 제일 유명한 상륙작전 뭐야? 인천 상륙작전이지. 인천으로 상륙을 하고 빠르게 서울을 점령하고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이제 수세가 아닌 공세에 이제 좀 전환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수복했는데 그걸 안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해서 내려온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군은 주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인해 전술을 썼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군이 포를 막 24시간 쏘는 건 못하잖아. 그래서 23시간 동안 쏴. 근데 23시간 동안 사람 100만 명 죽어놓고 막 그 남은 1시간 동안 10,000명 들어와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임. 그 사람이 계속 나와. 그냥 사람을 찍어내는 수준으로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에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까지 함락을 당했다가 나중 가서는 다시 수복을 해요. 이거 색깔이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만입니다.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 일대에서 고착화가 됩니다. 휴전은 이제 소련이 처음에 유엔에서 우리 좀 이제 그만 싸울까 해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고 군사 분계선을 설정을 해.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우리 지금까지 싸우다가 정전 이렇게 딱 휴전 멈출 때 딱 끝난 지점에서 우리 영토 가지자 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지. 결국 여기가 남한 땅, 여기가 북한 땅. 제주도 안 그렸네. 제주도 그리고 북한, 울릉도 그리고 북한 그리고 그렇게 돼서 1953년에 2년 몇 개월간에 걸친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전쟁 결과로는 많은 민간인들이 이건 써줄게. 자, 민간인 피해가 많았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해가 많았고 이산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 고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듣느라 고생 많았고 1920년대부터 1953년까지 30년을 떠들었는데 목이 상당히 아프고 어쨌든 어머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염. 잘 가시오 도구포들.